네, 이번 스터디 페스티벌 두 번째 MLD의 어드밴스드 팀에서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차승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험 기간까지 포함해서 한 달 반 정도다 보니까 수많은 내용이 있어서 발표가 길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에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10.4에서 10.6이면 3강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합해봐야 한 30분에서 40분짜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발표 프레젠테이션이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니지, 저희는 이제 기존에 제공되는 이미지셋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패션 애니리스트 또는 사이파 10, 사이파 100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분석을 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내 사진을 직접 찍어서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떠한 방식을 쓰면 되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토치비전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폴더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시켜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이제 뭐 이미지 분류 대회라고도 하는데, 가장 유명한 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로 이제 VGG넷이라는 모델을 배웠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든 모델은 아니고요. 위대하신 좀 머리 똑똑하신 분들께서 이미 만들어졌던 내용을 가져다 썼는데, 이 VGG 클래스 자체 내부에 있는 make layer라는 함수에서 거기서 제공되는 이제 파라미터들 값들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VGNe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꼬리에 꼬리 문다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모델 구조 자체가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쭉 떨어지는 일자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이제 뭐 인공지능 같은 거에서 이제 잘 모르시거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다 접하고 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성능을 높이려면은 그냥 계속 깊게 계속 쌓아가면 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제 뭐 층이 깊어질수록 흔히 말하는 뭐 기울기 손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VGG 넷에서 지금 19까지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20 이상으로 이제 올려봤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또 다른 똑똑하신 분들께서 만든 게 이 레즈넷이라는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이 구조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일자로 쭉 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레즈넷에서는 전에 있던 거를 끌어다가 이 결과값에 더해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흔히 레지듀 커넥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깊게만 쌓아갔던 모델이 이제 성능을 떨어뜨리는 걸 방지하고 좀 더 계산 시간과 메모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레즈넷에서도 클래스 내의 함수에 있는 메이크 레이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의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저희 MLDL 어드밴스드에서는 아마 CNN 관련해서 개와 고양이 분류였던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 B 관련해서 발표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딥러닝에 배우는 이유이자 뭐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은 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RNN, 자연어 처리 뭐 기타 여러 가지 더 어렵고 더 복잡하면서 더 멋있는 내용을 배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 페스티벌 두 번째 웹 프론트엔드 부분을 맡게 된 김성호입니다. 우선 지난 스터디까지 저희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웹 프론트엔드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지난 스터디까지 저희는 HTML과 CSS에 대해서 공부를 완료했고, 이번 스터디에서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 이 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구글 웹페이지 클론 코딩을 진행했고, 이번 스터디에서 스타벅스 클론 코딩의 파트 1 부분을 분석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뒤에 리액트와 클론 코딩 부분에 대해 상우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서 동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언어입니다. HTML이 웹사이트의 뼈대 구조를 결정하고 CSS가 이를 디자인하는 영역이라면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더 웹사이트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까, 좀 더 상호작용을 어떻게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연구한 언어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사용자가 지금 창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웹사이트가 배경색을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것이고요. 간단하게 코드를 살펴보면 맨 위에 여기 쿼리 셀렉터라는 인자를 통해서 HTML에 있는 태그의 내용을 가져와서 변수에 할당시키고, 그리고 아래 조건문을 통해서 current width 현재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해주는 이 조건문을 넣은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add event listener를 통해 창의 크기가 리사이즈 되는 이벤트를 듣고 웹사이트가 이 위에 있는 이 조건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한번 짜보았습니다. 이건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가운데 Give me color라는 이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하면 이 클릭하는 행위 자체가 이벤트인데 이를 자바스크립트가 듣고 랜덤하게 배경색을 바꿔주는 이런 코드 한번 짜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것들은 웹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브라우저에서 활용되는지 이것들을 먼저 설명드린 건데요. 이전에 자바스크립트는 독자적인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따라서 C 언어나 파이썬과 같이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문법 구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어떻게 HTML에 넣는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스, 연산자, 반복문, 그리고 스위치문, 함수까지 다양한 기본적인 문법 구조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리액트에 대해서 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박상우입니다. 저희 웹 프론트엔드에서는 인프런이라는 강의 사이트를 통해서 리액트를 수강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리액트는 앵귤러 뷰와는 다르게 프레임워크라는 점과 보시는 것처럼 아래 함수형 컴포넌트, 클래스형 컴포넌트들을 이용하여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통해 간단히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이후 이 기초 개념들을 기반으로 투두 앱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그 외에도 스타벅스 클론 코딩을 각자 헤더, 바디, 푸터, 파트를 나눠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헤더 파트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 강의 사이트를 통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스타벅스 클론 코딩에서는 바디와 푸터 등을 차례대로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웹 프론트엔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 페스티벌 두 번째 백엔드의 오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스터디 페스티벌 이후로 스터디를 아직 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난 거에 조금 더 붙여서 조금 겹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프런의 스프링 입문이라는 강의를 약 8개의 섹션을 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다 듣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웹 MVC 개발도 하고 또 DB랑도 이렇게 연동을 시켜보면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다루는 어떤 간단한 예제들도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강의를 통해 얻고자 했던 목표는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돌려보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어떤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스프링 개발의 전반적인 감을 잡고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직접 작성을 해보고 또 얘네들끼리 연결을 시키고 또 통합 테스트도 작성을 해보면서 이 안에 돌아가는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저희가 발표자를 미리 정하지 않고 그날 이제 당일에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발표자를 정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 더 성의 있게 발표를 준비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려면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코어 멤버이신 수호님께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고 직접 프로젝트와 VM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페이지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할 예정인데 이제 내일 모레 있는 스터디에서는 이 3장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인프런 강좌에서 했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3장까지 하는 것을 목표를 했고 앞으로는 이 책을 끝까지 공부를 하고 스프링 시큐리티를 활용한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보고 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개선시켜서 배포 자동화나 무중단 배포를 경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머신러닝, 딥러닝 베이직반의 발표를 맡은 황윤아. 민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스터디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스터디에서 변화된 부분이 약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4주차에는 크게 판다스와 매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판다스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엑셀처럼 파이썬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표처럼 관리를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매플롯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표 같은 것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두 가지 판다스와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임의의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또 시각화하는 그러한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있게 될 저희 스터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로 확률론, 통계학, 파이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듣고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확률론을 딥러닝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딥러닝은 확률론 기반의 기계학습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조건부 확률과 기계학습, 그리고 몬테카를로 샘플링 등에 대해서 스터디할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통계학은 확률 분포들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학습과 통계학이 결국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통계학 기초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스터디에서는 보수 측정, 최대 가능도의 추정법, 그리고 로그 가능도 등에 대해서 스터디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확률론하고 통계학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수학적인 내용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막상 이론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스터디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있을 스터디 페스티벌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파이토치는 딥러닝을 할 때 코드를 처음부터 다 짜는 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현재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파이토치 또는 이제 트랜스플로우 중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파이토치를 이용하여 딥러닝을 해볼 예정입니다. 파이토치에 대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일단 텐서플로우 대신에 이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정말 간단해서입니다. 파이토치 오퍼레이션에서는 이제 텐서라는 다차원 배열을 표현하는 파이토치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이는 넘파이와 유사하지만 메모리 측면에서 GPU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큰 파이토치의 장점은 자동 미분을 지원해 준다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 밤 한 10시쯤에 원래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단체 세션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게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제부터 이제 금요일에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MLDL 베이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